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 특징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기 본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뭐 뉴욕 증시는 어제 혼조로 마감이고 CPI 결과 뭐 확인했고, 자 오늘 지금 개장 상황 우리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영향을 이미 줬었기 때문에 선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오늘은 약간의 차익 물량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오랜만에 많이 올라오면서 코스피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모양새였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CPI 결과가 나옴으로써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전 그래도 매수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환율 자체가 하방으로 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살짝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현재는. 예. 아니, 오늘 강관 업체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종목이 있긴 하네요. 무슨 미 상무부로부터 덤핑제로 결정을 받았다고. 네. 관세 리스크를 피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고, 또 이 강관 업체들이 또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이는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강관업체들 하면 네. 과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감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여기서 관세를 부과하고요, 감세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 결국에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요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 쪽보다는 기존의 LNG라든지 이쪽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LNG 쪽에 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강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발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강관주들이 미국과의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협상에 통해 협상 루트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LNG를 개발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LNG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강관주들에 대한 매출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뭐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그리고 휴스틸이나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리스크 회피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강관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대체적으로 저평가 기업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철강 가격에 대해서 감사한 조치를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래스카 LNG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이슈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알래스카 LNG뿐만 아니라 이것은 트럼프의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LNG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테마로만 볼
필요는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그러니까 조정도 꽤나 받은 예. 상태고 사실 뭐 최근에 가치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송유관, 유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송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유정관이나 송유관을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 캐파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테마성도 묻어갈 수 있겠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본부장님 방산주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그거 오늘 같이 이렇게 장 같이 빠질 때는 뭐 방산주도 힘을 못 쓰는 거는 그거 한데 그 중에서도 아니 이 풍산이라는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시세를 난 건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예. 그죠.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발주자의 성격을 띠면서 네.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과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구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풍산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방산주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경계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일단 알려진 내용들이 계속해서 재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전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덮어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강세를 어느 정도의 전제로 놓고 본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왜 매력적인지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토에서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늘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GDP 대비 국방비의 그 비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성장률로 본다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35년도까지 7%에서 9% 정도 연간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 정도 연간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과거 냉전 시대보다도 더 많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약 80조 원 규모의 방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러티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선과 방산과 원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방산과 원전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방산 기업들 자체도 굉장히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공장을 지었을 때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하는 게 뭐냐? 바로 기술을 좀 알려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예. 독일 같은 국가는 이 기술에 대해서 전혀 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뭐 해외에 있는 방산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 일단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2030년도, 35년도까지 분석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현재부터 10년 동안 향후 연간 성장률 자체가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세 리스크를 또 피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또 조선주잖아요. 조선주는 오늘 흐름 괜찮은데 조선주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조선주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런 협상 카드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발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주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성장한다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잘해왔었고 이 잘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방산 쪽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021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 중에서 10% 정도만 수출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체질이 개선된 부분이라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산 쪽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H200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 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협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서로 협상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조선 쪽에서도 중국발 그런 물량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메리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중국에서도 뭐 LNG선이라든지 고부가 가치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선박들을 운용을 하다가 바다에서 멈춘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물량이 많이 물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사이가 우호적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조선주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네. 조선주보다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컸거든요. 네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네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대형주들을 매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강관 관련주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조선 쪽과도 엮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피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사 대형사들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조선 쪽에도 사용이 되고요. 추후에 원전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저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도 보죠, 그러면. 예, 원전. 질문을 제가 좀 길게 해드려야 좀 호흡을 하실 텐데. 예.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예,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좀 2% 떨어지는데 사실 왜 조방원 하면서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 좀 주도주 섹터 보통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반도체 좀 쉴 때. 네. 자, 이제 질문을 좀 여유 있게 드렸죠. 네, 원전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예. 물 한 잔 마셨네요.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이게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데는 그 기간자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걸리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회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에 대한 그 니즈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죠. 대부분 전동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원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뭐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수급이 될 때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를 만들게 되는데 그 ESS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원하고 있었던 ESS 쪽에 대한 설치 용량 자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온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좀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나 캐파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 자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원전 쪽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포인트는 SMR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야이고, 실제 이번에도 뭐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맞대결을 해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캐파가 큰 나라가 뭐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한다면 그 두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었는데 네.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전 에너지원 쪽에서는 원전 쪽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할 예. 수 없다. 야, 우리 이제 저 화요일 날은 김태성 본부장, 수요일 날은 이제 이재규 본부장 이렇게 하모니 시간에 나오셔갖고 국내 증시 아주 뭐 AI 느낌이에요. AI 느낌이라서 네. 우리 작가랑 같이 상의해서 준비하신 이 대본 내지는 질문지하고 자꾸 다르게 정민 앵커나 저나 막 궁금한 거 막 집어 던지려고 있는데, 아니 저 어제 나왔던 뉴스가 중국의 그 태양광 패널 그 기업들 상대로 미국에서 약간 제재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혜택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별로 주가가 별로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기 많이 때문에 나왔죠. 혹시 그 그렇다라고 보시면 폴리실리콘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인 거. 예, 그쪽도 네. 마찬가지고 모듈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태양광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미국의 스탠스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데,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풍력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의 캐파는 여전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CS 윈드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 저 기업 같은 경우 또 미국향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트럼프가 그 풍력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 자체는 미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마다 가지고 있는 뭐 메리트라든지 그런 장단점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쭤봐야 되겠네.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 뭐 네. 착수했- LG전자 종목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PER 보면은 뭐 그렇게 싸지 않다 싶다가 또 PBR 보면 그렇고 매출이나 뭐 어째 가전 쪽은 진짜 강자인데 지금 이게 이 본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본드죠, 본드 붙이는 거 그거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HBM 같은 경우는 HBM 에. 칩을 계속해서 네. 쌓아 올리는데, 예전에 이제 TC 본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 칩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네. 열을 가해서 붙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가 높아지면 이게 틀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붙인 다음에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압착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붙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미 반도체의 입장에서는 이거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다. HBM6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LG전자라든지 한화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본더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TC 본더라는 기술력, 그 장비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그런 선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캐파 자체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전자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이 관련된 본더 장비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HBM 쪽에 대한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과 추가적으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본더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 결과가 나와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에서는 뭐 우리가 본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업황 호조의 가능성도 네.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엮어서 한미 반도체하고도 주가를 갖다가 좀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다? 일단 뭐 LG전자가 우리가 이걸 본더 장비, 반도체 장비로 보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예, 투자자분들께서 예. 이제 가전제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엮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비트코인까지 여쭤봤어야 되는데. 밤에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3법 그 법안 부결됐잖아요. 네, 부결됐죠. 예, 이거 다시 그럼 표결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 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테마성을 가지고 맞아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가상 자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반감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반감기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는데 반감기가 되면 그 물량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채굴 보상이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통 물량이 작은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